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부모님들도 애를 써야 되고요. 저 같은 전문가들도 많은 옆에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도 영재들은 왜 정서 상태가 늘 불안정할까 하는 겁니다. 정서 상태가 좀 불안정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고도 영재들은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고 정서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지원해주고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떤 그 성격,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바닥에 뭐가 깔리냐면요, 본능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본능.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본능이 제일 밑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본능 위로 조금 올라오면요, 바로 그 정서가 있어요, 정서. 정서가 본능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정서 상태. 정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편안함, 행복감, 그 다음에 느긋함, 그 다음에 뭐 따뜻함, 뭐 배려, 이런 것들이 정서예요, 정서. 그리고 그 정서 위에 올라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은 지적인 어떤 능력이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본능,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본능,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고도 영재들, 굉장히 IQ가 높고 IQ가 140, 145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은요, 정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독특해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굉장히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구분해 보셔야 돼요. 우수한 아이가 그러는 경우와 아주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 즉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어요. 지적 능력은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지적 능력이 대단히 우수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정서 상태의 불안정,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왜 그런 일이 오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바로 지적 능력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 능력이 너무 빨리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도 벌써 기억력이 뛰어나고요, 변별력이 뛰어나요. 아주 조숙해요. 여러분들 영재라는 말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조숙하다에서 오는 겁니다. 어원 자체가 조숙하다는 뜻이에요. 조숙. 그러니까는 보통 아이들, 친구, 또래 아이들보다 2년 이상 앞선다는 것이죠. 굉장히, 즉 지적으로 굉장히 조숙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조숙성. 또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빨라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뭐 말도 하기 전에 얘는 말을 먼저 하고요. 다른 아이들은 아직 글씨를 읽지도 못하는데 글씨를 하고요. 글씨를 다 읽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벌써 이제 뭐 영어 뭐 조금 뭐 시작하는데 벌써 영어로 말을 하고요. 아주 굉장히 빠른 언어 발달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겁니다. 책을 읽거나 어려운 말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거. 또 엄마한테 따져들고 굉장히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따진다는 게 뭐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분석입니다. 분석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지적인 과흥분상이 일어나지만 이게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 이런 아이들이 고도 영재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보면요, 지적인 어떤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지적인 능력은 굉장히 빨리 가는데 정서적으로 그거하고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이 너무 빨리 가고 지적인 호기심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바로 1번하고 비슷하게 오는데요. 반대로 정서적인 발달은 속도가 정상적인 거다 느려요. 인간은요, 굉장히 재밌게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으로 달라요. 여러분들 똑같이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체가 빨리 막 발달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 이 정서는요 훨씬 더 천천히 따라와요. 천천히. 지적 능력의 속도에보다 훨씬 천천히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빨리 가고 정서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줘야 되는데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정서 상태가 다른 그 또래 아이들보다 수준이 낮은 거는 아니에요. 약간 낮은 경우, 뭐 보통 수준 이래도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지적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우수한 아이들이 왜 이런 정서적인 발달이 보통 수준이냐 느리냐는요, 보면은 이런 겁니다. 본능 같은 걸 자꾸 억제하게끔 주변에서 압력을 주거나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래요. 본능적인 걸 자꾸 억제해요. 여러분들 본능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잠을 자고 싶어 한다든지 먹고 싶어 한다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어릴 때 본능적인 거예요. 굉장히 졸린데도 잠을 안 자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다른 것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를 똑똑한 아이들은 그런 통제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감정의 억제가 생기고요. 감정의 억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이 어린 과정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빨리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따뜻함, 포근함, 그다음에 친근함, 또 아주 즐겁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행복감 느낀다든지 또 배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정서와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친근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호기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건 무시하고 다른 데 있어요. 훨씬 더 지적인 측면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발달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져요. 그래서 정상 아이들보다 아주 뒤처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가보면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쟤는 지적인 것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도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말하는 거 보니까 유치원 아이인데 초등학생 수준으로 말을 하거든요. 뭐 글씨도 잘 알고 책도 잘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 상태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발달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식은 자꾸 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낮은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적 능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이 좀 뒤처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서 상태가 불안정하게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정서의 문제가 굉장히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서도 다 뇌 보면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변연계라는 그 뇌의 성장이 그 부분에 그 성장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뇌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오는데 첫째는 아이가 너무 지적이다 보면은 아이 그냥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있는다든지 너무 실내에만 존재한다든지 맨날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 실내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햇빛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신체적인 움직임을 해줘야 되는데
매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만 본다거나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엄마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레고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집에서 막 한다든지 보드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러면 막 얘가 무슨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를 말리질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햇빛을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또 주변에서 또 압력을 줘요. 왜냐면 얘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막 더 많은 책을 읽어라. 더 많은, 더 어려운 그런 수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언어 문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이 고도 영재들이 왜 도대체 정서 상태가 불안정할까 하는 세 가지 원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요, 지적 능력의 속도가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이죠. 지적 능력의 발달이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정서적인 발달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오는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예요. 환경이 아이들에게 그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부모님들이 좀 더 부모님들이 많은 걸 아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권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아이들이 정말 아주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